안녕하세요. 지현전 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13강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운동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9단원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개항, 동아시아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그 전에 동아시아 사회를 전근대 사회라고 해요. 이 개항 이전의 사회를 전근대 사회라고 하는데,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근대 국민 국가 체제로 바뀌어가는지를 알아보는 파트가 근대화 운동 파트입니다. 여기는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개항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대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시험에 뭐 안 나오는 주제들도 없고요.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량도 많아서 이 파트는 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개항 파트 수업을 먼저 따로 하고요. 근대화 운동 파트 수업을 따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은 개항만 진행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항부터 볼게요. 저기 여기는 이제 개항, 우리 동아시아에 나오는 개항을 전체 다 정리해 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번 개념 보고 요걸로 한눈에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표시된 곳은 개항지니까 개항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개항지 여기서도 보고 뒤에 지역사 가면 지역사에서 나오는 개항지 다시 한번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 뒀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청나라 중국의 개항부터 보겠습니다. 개항이라 함은 항구를 연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여는 걸까요? 그 유럽 서양 사람들한테 항구를 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무역만 진행을 했죠. 중국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행에서만 무역을 했는데 이제 항구를 열고 자유무역을 국가와 국가 간에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된 시기가 개항 이후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요 개항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험에 또 중요하게 어렵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청나라 보겠습니다. 저희 공행무역 때 배웠죠. 영국이 공행무역, 제한된 무역만 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심해졌다.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둘만의 무역을 편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이 계속 적자를 봤죠. 그래서 영국이 이걸 삼각무역으로 바꿉니다. 빨간 펜으로 써줄게요.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삼각무역 그림이에요.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그걸 중국에다 팔아요. 아편이 뭘까요? 이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지금 중국은 마약을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어요. 이 아편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아편이 청나라로 들어가. 그럼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이 되죠. 그리고 이 아편을 청나라 입장에서 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은 유출이 심해집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죄다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이제 아편에. 그래서 청 정부에서는 이걸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임칙서라는 관리를 보냅니다. 관리를 파견해서 아편을 몰수하고 소각해버려요. 이걸 빌미로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청나라가 져요. 이게 1차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아편 전쟁의 연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1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이 말하기가 입 아플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내용 싹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홍콩 할양. 홍콩을 영국에 넘겨줍니다. 이거는 1997년에
중국으로 다시 반환돼요. 그리고 5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광저우, 상하이, 닝보, 샤먼, 푸저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5개는 다 외워야 돼요. 왜냐? 이 5개를 외워야 이따 2차 아편전쟁 때 10개를 안 외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광저우의 공행을 폐지해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고요. 협정 관세를 체결해서 관세 자주권, 중국의 관세 자주권도 박탈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정할 때도 영국이랑 청나라랑 협의해서 정해야 돼요.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개항이에요. 한중일, 베트남 포함해서. 자, 그래서 난징 조약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후몬 조약이라고 1년 뒤 추가 조약을 체결해요. 요거는 아직까지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요. 이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 이제 앞으로 개항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국 애들이 청나라에서 사고를 치면 청나라 법이 아니라 영국 법에 의해서 재판받는 걸 영사재판권이라고 해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기 일본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 사고를 쳤어.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법으로 재판하는 걸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영사재판권이라면 이 영사가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본, 중국 외교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서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인정해버리면 일본 애들이 여기서 사고를 쳤을 때 일본 애들이 한국에 와서 사고를 쳤을 때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일본 영사, 일본 외교관한테 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영사, 일본 외국인한테 가서 일본 법으로 재판을 받아요. 이게 영사재판권이에요.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영국 애들은 청나라에서 좀 불법적인 행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대부분 영사재판권으로 끌려가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고요. 영국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합니다. 최애국 대우도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중국이 이미 영국이랑 최애국 대우를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나중에 미국이랑 또 어떤 조약을 맺었어. 근데 영국에는 안 해준 엄청나게 좋은 내용을 미국한테 해준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영국한테도 해줘야 돼요. 이게 최애국 대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하이의 영국 조개도 설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아편전쟁과 난징 조약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2차 아편전쟁입니다. 1차 아편전쟁으로 5개 항구를 개항해서 무역을 했는데도 영국 입장에서는 이 승이 안 차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승이 안 차니까 더 무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국이 무역 확대를 우선 요구를 했고요. 다음 에로 사건이라고 그 영국 무역 배에 있는 영국 국기를 청나라 관리들이 영국 상선 무역을 하는 배를 상선이라 하죠. 이렇게 있어. 영국 국기가 꽂혀져 있는데 청나라 애들이 이거 가서 강제로 내려버린 거야. 이걸 에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랑 손을 잡고 중국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청나라가 져요.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의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2차 아편전쟁 연도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 2개 조약도 연도 알아야 돼요. 난징 조약 연도 당연해요. 연도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텐징 베이징 조약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고 그 뒤에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자, 외교관 베이징 주재를 허용합니다. 이제 베이징에 중국 수도인 베이징,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에 영국, 프랑스 외교관이 들어가고요.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요. 이거는 프랑스 애들이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크리스토교 포교 자유를 인정하고요.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합니다. 자, 아까 난징 조약에서 5개 항구 여기 개항한 거 외우라고 했죠. 개항지. 저걸 외워야 이걸 안 외울 수 있어요. 그 말은 난징 조약 개항지랑 텐진 조약 개항지를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저거 5개 알고 있으면 난징 조약 때 5개 알고 있으면 한코우는 외우지 않아도 텐진 조약 때 개항된 걸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잉커우를 개항하였다. 그럼 내가 잉커우를 안 외웠어. 대신 저 난징 조약 때 5개는 외우고 있죠. 그러면 저 난징 조약 5개에 잉커우는 없네. 그러면 이거는 텐진 베이직 조약 때네.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굳이 이 10개를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 난징 조약 5개 없으면 텐진 조약 때 개항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즈프를 개항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5개 난징 조약 때 5개는 꼭 외웁시다. 아시겠죠? 근데 난 진짜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뭐 되긴 되는데 약간 여러분들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텐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비준이 안 됐어요. 비준이 뭐냐? 조약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텐진 조약 체결하고도 지키지 않으니까 영국이 한 번 더 째려봤죠. 너 똑바로 안 해?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더 혼나기 싫으니까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서 여기서 텐진 조약을 비준하고 몇 가지 내용을 더 그러니까 몇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해요. 첫 번째가 주룽반도를 할양하는 겁니다. 저기 홍콩 앞에 있는 반도예요. 여기서 텐진을 추가 개항하고요.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 체결 당시에 중재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리를 놨죠. 이 대가로 당시 연해주를 할양합니다. 이건 1860년이에요. 같은 연도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텐진 베이징 조약을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다만 요거 연해주 할양하는 건 베이징 조약 때다. 그것만 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묶어서 텐진 베이징 조약으로 외워도 돼요. 아직까지 이 둘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아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점차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청일 수호 조교예요. 청과 일본이 동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청과 일본이 대등한 지위.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으로 다 중국 밑에 있었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몽골, 베트남,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드디어 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서로 상대방 국가의 영사관, 이 외교관입니다. 설치하고요. 외교관 파견하고요. 영사재판권을 인정해요. 조선은 아직까지는 조금 중국 중심 질서에 살짝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차 독자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류큐는 일본에 편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거는 베트남이 했다기보다는 프랑스 때문에 베트남이 중국 중심의 질서에서 빠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청푸 전쟁이 발발해요. 84년부터 85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청푸 전쟁은 청나라가 패배했고요. 청나라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 이때부터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내용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개항 파트입니다. 주성과 일본 에도마쿠와 베트남의 개항 파트 보겠습니다. 일본부터 볼게요. 뭐 여기도 안 나온 게 없어 시험에.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 풀어보면 알겠지만 개항 관련된 문제들은 진짜 다 나왔어요. 개항 관련된 조약들 빠짐없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꼼꼼히 다시 문제 풀어볼 거지만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도막부는 첫 번째 미일 화친 조약을 미국이랑 체결해요. 다 미일이죠. 그래서 에도막부의 개항 두 가지는 전부 다 미국과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일 화친 조약은 1854년 체결되었는데 미국의 페리 제독 사람 이름이에요. 군인이고 무력 시위로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리 제독이 대포를 끌고 와서 에도 앞바다에서 대포를 빵빵 쏴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결국 쫄아가지고 개항을 체결하게 됐죠. 이때 두 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시모다 하코다테.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미국 선박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 내용 알아둬야 되고요. 그 뒤로 화친 조약을 맺었음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더 무역을 많이 하고 싶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왜 일본이랑 무역을 하고 싶어 했냐면 당시 일본만 가지고는 승에 안 찼겠죠. 미국도 중국까지도 진출하고 싶어 했고요. 저희 북극까지 진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일본이 있으니까 이참에 일본을 개항시키려고 했던 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애들이 자유무역, 그러니까 더 많은 무역을 일본에 요구했고 그 결과 체결된 게 밀소통상조약이에요. 58년입니다. 자, 4개 항구를 개항할 거예요.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입니다. 근데 가나가 대신에 요코하마를 개항하고요. 효고 대신에 고베를 개항해요. 이 가나가 대신에 요코하마를 개항했다는 건 요코하마 지역사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개항지 외우는 팁은 화친조약 2개 외우면 수호통상 조약 4개는 좀 다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화친조약 2개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수호통상 조약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통상 조약대 4개 개항지 각각 외우면 돼요. 대신 가나가랑 효고는 다르게 개항됐다는 것까지 이 2개의 지역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협정관세를 체결해요. 그래서 일본 스스로 관세 자주권을 박탈당하고요.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뭐 대부분 다 잘 맞추는 건데 이 2개는 에도 막부 때 체결한 거예요. 메이지 정부 때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 메이지 정부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때 이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지로 줘요. 뭐 미국과 개항하였다? 그러면 그건 에도 막부 때 일이니까 정답이 될 수는 없죠. 알겠죠?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베트남 개항을 볼게요. 베트남 개항은 1차 사이공 조약만 나옵니다. 베트남 베트남 응우엔 왕조에서 크리스트교를 박해해요.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화가 나서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박해당했을 때 프랑스 선교사들이 몇 명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죠. 병인 박해라고.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병인 양요였죠. 비슷합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공격해요. 당연히 프랑스가 이겨요.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 남부 일부를 차지하고 프랑스가 베트남과 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합니다. 내용은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남부에 있는 코친차이나 동부 삼성이라는
영토를 일부 프랑스에게 할양해요. 그리고 세계 항구를 개항합니다. 우리가 요즘 관광지로 많이 가던데 다낭, 바랏, 꽝옌 이렇게 세 항구를 개항하고요. 프랑스에게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이것도 베트남 1차 세공 조약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조선 강화도 조약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 때 배웠었죠? 한번 또 자세히 볼게요. 배경 우리 알다시피 흥선 대원군이 당시 집권을 했었는데 대원군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서양과 수교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국이 와도 싸우기만 했지 수교를 맺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대원군이 63년부터 73년까지 집권을 하거든요. 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직접 집권을 했는데 이후 이제 개항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마침 운요 사건이 발생하죠. 일본 군함이었던 운요가 강화도 앞바다에 와서 대포 빵빵 쏘고 한국 사람들 공격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강화도 영종도를 공격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게? 여기 페리 제독한테 배운 거예요. 그대로 못된 짓 배워서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쁜 짓 배우기가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누가 나쁜 짓을 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쁘게 살면 그거 다 돌아와요, 여러분. 저도 뭐 그 막 엄청나게 부처님처럼 올바르게 살진 않았잖아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냥 일반 사람이었던지라 막 그래도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저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이제는 저도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그걸 알고 좀 항상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은 안 했으면 후회하는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강화도 조약 내용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조일수 조규예요. 일본이랑 조선이 맺은 조약. 근데 우리가 강화도에서 체결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통 합니다.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청나라 보고 조선 이제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계 항구를 개항하는데 부산, 원산, 인천 개항합니다. 최근에 인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일본 영사재판권도 인정하고요. 일본의 해안 측량권도 인정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 바다 해안이 해안 바다 측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좀 우리에게 불리한 조약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 바다의 지형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에도막부와 베트남, 조선의 개항에 관련된 내용 다 살펴봤어요.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뭐 말해보여 지도까지 한번 보면서 여러 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근대화 운동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